자, 하이라키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3D 오브젝트 캡슐로 할까? 큐브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큐브로 만들게요. 큐브 만들고 이름을 블랙 지정하고 저는 얘를 블랙 만든 다음에 이거 포지션 대충 리셋 하는 거 습관 들이셔야 돼요. 리셋. 그 다음에 블랙 만드신 다음에 모양을 좀 총알처럼 바꿀게요. 스케일 툴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들면은 약간 총알 같죠? 좀 작게 해도 되나?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시간 날 때 해주세요. 안 하셔도 되고. 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위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스크립트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 창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C# 스크립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블렛으로 하라고 그랬죠. 조립을 합니다. 바로 조립. 바로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생각날 때 바로 하는 게 좋아요. 블렛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고 그렇게 꼭 이렇게 조립이 잘 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블렛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업데이트에다 해야 되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싶다. 자, 트랜스포머 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포지션이라는 속성에다가 내가 값을 다시 넣을 거야.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은 현재 너의 포지션 값에다가 위의 방향인데 스피드가 얘는 한 7 곱하기 타임점 시간 곱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뭐 기획자가 스피드의 값을 조정하고 싶으면은 요 7도 퍼블릭으로 해가지고 변수 뽑아내면 되겠죠? 뽑아낼까요 그냥? 변수로 속력 퍼블릭 플러스 스피드는 7 이렇게 끝이죠? 다 했으리라 믿고 다 하셨으리라 믿고 플레이 누르면은 얘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이제 총알의 역할은 끝났어요. 총알의 역할은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이 총알을 저렇게 한 발만 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써요? 내가 원할 때 여러 번 계속 뭐 탄창이 있다면은 그 개수만큼 또는 아니면은 무한으로 쏠 수 있으면 무한으로 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마우스 버튼을 누르든 키보드를 누르든 그거를 할 거예요. 그거를 할 건데 그거 좀 걸리니까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그거를 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총알을 이제 원할 때마다 만들 건데 만드는 방법이 프로그램에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총을 어떻게 그리냐? 그리 자신이 없는데. 총을 그리 자신이 없어 지금 손이 잘 총. 총을
총에서 이제 빵 쏘면 이제 총알이 나가잖아요. 방아쇠를 당기면. 그죠?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죠. 탄창. 이렇게 탄창에다가 총알을 이렇게 넣잖아요. 총에게 딱 결합이 돼가지고 방아쇠를 딱 당기면 여기 하나 갖고 와가지고 빵 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거 또 빵 나오고 쏘고. 그죠? 바로바로 쏴지겠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총이 있는데, 여기 총알 공장이 있어. 총알 공장이 있어요. 탄창이 없어. 그래서 총을 딱 쏠 때 내가 총알 공장에 있는 사람한테 총알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총알 공장에서 총알을 하나 딱 만들어서 여기까지 기계 딱 켜고, 기계 켜고, 그 다음에 뭐, 예열하고, 총알 만들어서 딱 하나 갖다 줘요. 그 다음에, 만들어졌으니까 쏴야지 하고 총 쏴요. 한 발 더 쏠려고 그래. 또 총알 공장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또 기계 켜고 또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방법이 좀 더 좋을까요? 왼쪽? 왼쪽이 좀 더 이제 미리 이만큼 만들어 놓고 총알 공장한테 이만큼 한 방에 달라고 했던 거죠. 총알 공장에서 이만큼 한 방에 만들어 놓고 얘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뺏어 쓰는, 하나씩 빼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이 방법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완성한 다음에 이 방법으로 변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좀 한참 지한 다음에 요때 배열 리스트라는 문법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배울 거예요. 요때 요때 아마 포문도 좀 사용해 볼 거고 포문 반복문도 좀 사용할 거고 요때가 좀 조금 어려워요. 배열 리스트 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웹페이지 여러분들 웹페이지 네이버 또는 뭐 그런 데 들어가면은 빠르잖아요. 그죠? 걔네도 커넥션이라는 거 이렇게 누가 커넥 맞나? 커넥션이라는 거를 열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통로를 열어줘야지 유저가 이제 접속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일단은. 커넥션이라는 애가 있어야 돼. 유저가 한 명씩 www.naver.com 딱 들어가면은 커넥션이 하나 생성이 딱 돼야 돼. 생성. 이게 생성이 돼야지 유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두 번째 방법 있죠? 공장에서 계속 한 번씩 요청하듯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웹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엄청 느려요. 느려서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한 이거 풀을 이렇게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놔서 커넥션을.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있는 걸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웹페이지도. 근데 무한하게 만들 수는 없겠죠. 대충 많이 만들어 놓겠죠. 예상을 해서. 그 다음에 요 사용하고 있는 게 다 나가면은 그때는 이제 두 번째 방법, 생성하는 방법으로 뭐 추가해서 주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요게 더 효율적이니까 얘네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모아놓는 걸 뭐냐면 풀이라고 해요. 풀. 그 얘는 커넥션을 모아놨으니까 무슨 풀? 커넥션 풀이라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블렛을 이렇게 탄창에다가 모아놓으면은 블렛은 결과적으로 뭐죠? 게임 오브젝트예요. 그죠? 게임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얘를 게임 오브젝트 풀이라고 해요. 이렇게 모아놓는 거를. 나중에 할 건데,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평상시에는 좀 괜찮다가 웹페이지가 좀 괜찮다가 뭔가 이벤트를 여러분들 내고왕 보셨어요? 내고왕이라고 유튜브 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에 스킨푸드 내고 했을 때 저 열심히 했거든요. 스킨푸드 할 때 그 스킨푸드 홈페이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그게 왜 마비가 돼요? 이 커넥션 풀을 다 쓰고 그만큼 계속 접속을 많이 해서 이거 오버돼가지고 오버 됐는데도 그 커넥션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엄청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될 때가 있고 또 한참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간단한 뭐 디도스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해커들이 홈페이지 마비시킬 때 그냥 접속을 그 프로그램으로 여러 거 한 방에 접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다운되죠. 마비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고한 그래가지고 그 회원가입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서. 그래서 두 번째 방법 한다고 했죠. 하나씩 요청해서 한다는 거. 둘 다, 총알 공장이라는 애가 있어야 돼요. 총알 공장에서 하나씩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총알은 만들었는데, 총알 공장을 안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인테리어 할 때 한번 만들어 봤어. 용어가 있는데, 총알 공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프리팹으로 만드는 게 총알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테리어 의자 만든 다음에 드래그해서 프로젝트 파일로 만들었죠? 파일로 탁.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렸잖아요. 포르드 창으로. 그게 프리팹이라고 그랬죠? 프리팹. 그게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SS에다가 SS 선택, 프로젝트 창에서 SS 선택하고, 이 블렛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얘는 무슨 역할을 해요? 그냥 위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얘를 잡아서 밑에다 당기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죠. 블렛이라는 프리팹으로. 이 프리팹이 많아지면 폴더 또 프리팹스라고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니까 대충 여기다 넣고. 만들어졌죠? 얘도 이렇게 파란색이 돼요. 프리팹이, 얘가 프리팹이다.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여기 올라가 있는 애는. 하이라키 블렛. 얘가 이제 얘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면 돼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은 플레이를 눌러보면은, 자, 보세요. 코드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탁 넣겠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냥 위로 올라가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드래그해서 이 드래그 앤 드롭을 코드로 하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만들면은 지금 여기서 그냥 나가죠. 그럼 이상해요,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그냥 한 곳에서 나가요, 한 곳에서. 그게 아니라 만들어진 다음에 요거를 요 플레이어 앞에다가 이동을 시켜서 여기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생성된 총알을 플레이어 위치에다가 이렇게 샥 위치를 바꿔서 거기서 나가게끔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처음에 생성된 곳에서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게 아니라 플레이어는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였을 때 그 순간 위치로 탁 만든과 동시에 위치를 탁 위치시키고 거기서 위치만 시켜주면 블렛이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올라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은 많이 했지만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총알을 쏴야 돼요. 그냥 그것도 누가 쏴요 총알을? 플레이어. 블렛이 스스로 나가진 않잖아요. 움직이긴 하지만은 스스로 발사가 되진 않아요. 플레이어가 방아쇠를 땅 당겨줘야지 그때 나가죠. 그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하는 역할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지금 움직이는 역할이 있고 블렛의 총알을 쏘는 역할도 플레이어가 해야 돼요. 그러면은 플레이어 무브에다가 그 기능을 넣어도 상관없는데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프로젝트 창에 스크립트 폴더를 선택하고 여기다 플러스 누른 다음에 C# 스크립트 한 다음에 자 이제는 플레이어 파이어라고
플레이어 파이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름을 플레이어 파이어 할 때 플레이어 하고 F는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죠? 밑에도 플레이어 하고 무브는 또 대문자로 쓰죠. 요게 뭐라 그러지? 카멜? 낙타가 카멜인가요? 그런 뭐라 그러지? 낙타 등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랑 비슷하게 단어를 두 개 연결하면은 요거 앞에를 대문자로 이렇게 이름을 그냥 짓는 거예요. 뭐 유저,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근거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많이들 이렇게 해요. 명명 지을 때, 이름 지을 때. 그래서 플레이어 파이어 하고 자 파이어 만들었으니까 플레이어에다가 조립시켜줘야 되죠. 네, 플레이어 파이어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살짝 해주고 두 개 붙어요. 이렇게 하나 무브 역할을 하는 스크립트 하나 그 다음에 아직 기능은 없지만 총알을 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스크립트 하나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플레이어 파이어 더블 클릭 하고요. 이거 할 거는 사용자가 저죠. 사용자가 파이어 버튼을 누르면 총알이 발사하고 싶다. 요걸 좀 더 세세하게 바꾸면은 자, 요 기능을 스타트에서 해야 될까요? 업데이트에서 해야 될까요? 업데이트에서 해야죠. 왜냐면은 얘는 한 번 하고 말 거라서 다시는 여기 뭐 총알을 만들 수 없어요. 여기서 항상 파이어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눌렀을 때 체크 딱 해서 눌렀으면 체크해서 총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업데이트에 있어야 되겠죠. 자, 얘를 분해를 좀 해볼게요. 뭐뭐 하면 총알 버튼을 누르면 뭔가 무슨 문법을 써야 될 것 같았고 그죠? if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 그다음에 두 번째 총알을 발사하고 싶다. 이게 총알을 만든다는 거죠. 세세하게 총알 공장에서 만든다. 이렇게 세세하게 좀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 끝이 아니죠. 걔를 플레이어의 위치에다가 위치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만들어진 총알을 여기는 어, 나가는 위치를 만들까? 아니. 위치를 플레이어의 위치로 놓는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사용자가 파이어 버튼을 누른다는 거는 사용자가 키보드 버튼을 누르든 마우스 버튼을 누르든 그럼 요런 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좀 어디 클래스에 있을까? 에? 인풋에 있어요. 사용자의 입력 관련된 거는 대부분 인풋에 있습니다. 인풋이라는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자 인풋사 네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get 넥시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get 버튼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get 버튼 다운 get 버튼만 쓰면은 지금 뭐뭐가 보여요? get 버튼 다운 get 버튼 업이 보이죠? 그죠? 일단 다운 세 개가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get 버튼 다운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여기다가 fire1 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if문을 완료해야 되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자, 요 fire1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다? 에디터 안에 프로젝트 세팅 그쪽에 인풋 매니저에 정의되어 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거기에 뭐로 정의되어 있냐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 또는 키보드의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죠? 그거랑 매칭이 돼 있어요. 자, get 버튼 다운을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리턴 함수예요. 함수죠? 리턴 값이 뭐예요? 반환 자료형이 불이죠. 그래서 눌렀냐 안 눌렀냐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누르면 true, 안 누르고 있으면 false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if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요게 눌렀으면 이게 true가 되는 거예요. true. true면은 눌렀다는 거죠. 그죠? false면 안 눌렀다는 거예요. 안 누르고 있으면은 자, 얘가 만약에 아까 세 가지 있었죠. get 버튼 이렇게 해놓고 fire1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업을 먼저 할까요? 업. 누를 때는 true가 아니에요. 뗄 때 true가 돼요. 뗄 때. 누를 때 신호를 받고 싶으면은 down이라고 쓰는 거고, 업은 뗄 때 알고 싶으면은 업이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너무 직관적이죠? 근데 둘 다 없어. get 버튼이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누르고 있을 때 계속 true예요. 누르고 있을 때 누르고 있으면 계속 들어와요. 계속 요게 true예요. 계속 여기가 실행될 수 있어요. 누르고 있으면 그 차이입니다. 요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요런 형태가 없고 그 다음에 업, 다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VR을 배우게 되면은 VR에도 똑같이 뭐 트리거 버튼 뭐 이런 거를 눌렀다, 뗐다, 아니면 누르고 있다 이런 거 판단할 때도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눌렀을 때 할 거니까 다운으로 쓸 거예요. 다운. 누르면 눌렀다면은 2번, 3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 두 개가 여기 사이로 들어와야 되죠. 요 if문 가로 사이에 들어와야지 됩니다. 이렇게. 자, 총알을 만들 거예요. 총알을 만들 건데, 총알 공장에 사용해서 만들 건데, 총알 공장을 몰라요. 총알 공장을. 여기서 모르죠. 여기 총알 공장이 몰라요. 모릅니다. 총알 공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총알 공장을 알아야 돼. 총알 공장을 아까 우리 만들어 놨잖아요. 걔를 여기다가 알 수 있게 하려면은 유니티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탁 넣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코드로 리소스에서 뭐 찾는 코드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은 아니고 일단은 그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어떻게? 요 총알이 처음에는 뭐였어요? 만들어지면 뭐가 돼요? 게임 오브젝트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얘를 드래그 앤 드랍 해서 담으려면은 뭐로 만들면 될까요? 자료형을 얘도 게임 오브젝트로 받을 수가 있어요. 블랙 팩토리.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드래그 앤 드랍 가능하지 않죠? 앞에다가 퍼블릭을 붙여줘야 됩니다. 총알 공장. 그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총알 공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 넣었다 치고 이따가 넣을게요. 넣었다 치고 자, 이제 총알 공장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뭔가 프리팹을 이용해서 그거를 복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제하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복제하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그 복제하는 기능이 뭐냐면 instantiate라는 요런 함수가 있어요. instantiate 함수죠. 가로 열어야 돼요. 가로 열고 요 사이에 뭘 넣냐? 공장을 넣으면 돼요. 아까 그 담아놓은 그 변수 있죠? 여기에 블랙 팩토리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인스탄티에이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볼게요. 그러면은
반환 자료형이 뭐예요? 게임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저 블랙 팩토리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서 그 복사된 놈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앞으로. 복사된 놈을 앞으로 이렇게 던져줘요. 받으려면은, 그러면은 얘를 받아서 위치 값을 좀 변경을 해줘야 돼. 그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받아요? 분수를 선언하는데, 앞에 게임 오브젝트, 자료형으로. 그죠? 인스탄테이트가 왜? 리턴 값이 게임 오브젝트니까, 게임 오브젝트 자료형으로 하고, 이름을, 만들어준 거니까 그냥 블렛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그 블랙 팩토리에 있는 애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탁 담아줘요.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 담아줍니다. 만들어서 담아줘요. 딱 여기 3번은 안 할게요. 3번은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한 걸로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유니티 에디트로 오셔서 아마 요거 플레이어 파이어의 블랙 팩토리가 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넣냐? 요 프로젝트에 있는 요 블랙 팩토리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으면 돼요. 자, 이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플레이어 파이어에 이거 블랙 팩토리 넌으로 되어 있죠? 얘를 프로젝트에 있는 요 블렛 있죠? 블렛 공장. 총알 공장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찰값. 네,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은 제가 아까 손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막 총알 만들었죠? 제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그 작업이 그냥 돼요. 그죠? 또는 키보드 왼쪽 컨트롤을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이상하죠? 쟤는 총알이 그냥 한 곳에서 계속 나가죠. 그죠? 이러면 안 되고, 이 플레이어 위치에서 그냥 발사가 되도록 이제 좀 더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 돼. 요걸 안 해줘서 그래요. 요걸 안 해줘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플레이어 포지션을, 플레이어 포지션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돼요? 아니지. 블렛의 포지션을, 말해버렸네. 블렛의 포지션 값을 어떤 값으로 변경을 해요? 플레이어의 포지션 값으로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위치가 딱 바뀌어요. 자, 그럼 총알의 포지션은 어떻게 접근해요, 여기서? 블레사, 네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 그죠? 트랜스폼. 블랙 게임 오브젝트에 네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의 포지션, 이렇게 접근해야 되죠?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는 어떻게? 총알의 위치를 넣는데, 그러면 총알의 위치는, 아니지, 플레이어 위치에 넣는데요. 플레이어의 위치로 놓는다. 근데 이 플레이어 파이어가 지금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바로 트랜스폼이 플레이어의 트랜스폼이 되겠죠. 점 포지션 이렇게. 근데 넣어버리는 거예요. 는 총알의 포지션을 플레이어의 포지션 값으로 넣겠다라는 거죠. 블렛이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에서 트랜스폼이 또 가지고 있는 포지션 값에다가 어떻게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값을 넣겠다. 요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거는 get 버튼 다운하고 인스탄티에이트 요거 두 개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제 따라오죠. 네, 네네네.